저쪽에서 오는 사람. 이게 아이고, 상가 입주하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원. 아니 맞습니다. 시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게 무슨 난리인지. 우여곡절 끝에 입주도 했고 등기도 넘겨받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제 상가 관리단을 꾸려야 할 텐데 저 위에는 아파트라서 다 모으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상가 관리단이 없으면 상가가 제대로 안 돌아갈 텐데. 구분해서 하는 게 안 나요. 저희는 관리단 대표 선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제가 왜 안타깝게도 대표 선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입주자분들의 의견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최선인 것 같네요. 예. 그럼 3층까지는 상가 관리단에서 맡고 4층부터 10층까지는 로이 아파트 입주단 대표회의를 꾸리면 되겠네요. 그럽시다. 그럼 각자 대표를 뽑아서 건물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상가 쪽은 하 사장님이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에도 상가 관리단 일을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일단 저도 대표 후보로 그럼 출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백일호 사장님. 걱정 마세요. 아파트. 그렇게 저희는 논의대로 잘 부탁합니다. 로이어 상가 관리단과 로이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각각 결성했습니다. 204호 소유주인 저는 상가의 대표자로, 아파트 9층에 살고 있는 최영주 씨는 당연하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회장님이 주차장이나 뜨는 일로. 아유, 주차장에 라인이 문제가 좀 있다고 입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 한번 하러 나왔습니다. 하 대표님은 무슨 일로? 예. 저는 주차장 시설 점검 때문에요. 엘리베이터랑 계단도 그렇고 전기랑 수도까지 다 나눠서 관리하는 게 이상하다는 주민이 있긴 한데 입주자들 의견이 혹시나 달라지면 같이 상의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네, 아이고. 예. 이쪽으로. 여기저기 금도 가고 옆에 건물 짓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 담벼락을 건드리노? 이건 또 무슨 냄새고? 정아주 또 고장났나 보네. 진짜 냄새. 이래가지고 오늘 손님도 못 받겠는데. 하 대표님 나오셨네요. 예. 아이고 공사 때문에 우리 상가 담벼락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화조 이것도 고장나서 악취 때문에 완전 죽겠어요. 먹는 장사하는데 이런 냄새 나니까 장사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담벼락 문제 때문에 구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던 참인데 그럼 정화조 문제도 같이 해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제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때 이런 문제들도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예. 민원 제기하시려면 집합 건물 전체 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민원은 대표자가 신청하셔야 하고요. 아니 우리는 20년 넘게 건물을 구분해서 관리해왔고 매번 회의도 다 했는데 그런데 뭐 절차가 그래서 구청 직원도 어쩔 수 없다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러게요. 민원이 안 먹혔네요. 이게 뭐? 305 관리비 연체 소송한 거네. 아니 그 사람은 말이야 1년 넘게 관리비도 안 내고 아주 악질이야 악질. 참. 이게 뭐고? 패소? 미납 관리비 내역까지 내가 다 정보로 제출했는데 왜 우리가 졌단 말이고?
로이어 건물에는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결의를 거쳐 선임된 관리인이었고 상가와 건물을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결의도 없다. 상가 대표단 B는 관리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뭐? 내가 상가 대표자 자격이 없으니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참. 오늘 구청에서도 그러더니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되는데. 대표님, 이대로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이참에 우리도 건물 전체 대표를 뽑아서 제대로 대응해야죠. 그럽시다. 일단 내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한번 만나볼게요. 회장님, 지금 신축 건물 공사 때문에 우리 건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시죠? 대응을 하려면 집합 건물 전체 대표자를 새로 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요? 20년 넘게 잘 지냈는데 뭘 새로 뽑습니까? 지금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같은 건물인데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죠. 아니, 상가 문제는 상가 관리단에서 알아서 하면 되죠. 우린 딱히 뭐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한데. 전체 건물 대표자를 뽑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아니, 최 회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대로 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지금 로이어 주상 복합 건물의 문제가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자, 김경락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년 넘게 상가 주택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각각 별도로 관리를 했는데 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넘어왔겠죠. 예. 하지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큰 문제입니까? 네, 이 로이어 주상복합 건물은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이제 집합 건물법이라고 하는데, 이 집합 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집합 건물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집합 건물은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그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예. 이 같은 건물에서 주택 부분 따로, 상가 부분 따로 이렇게 관리단을 서로 나누어 구분해서 관리하는 거를 우리가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으로 분리를 하려면 관리단 집회의 명시적인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명시적인 결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드라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가 관리단 이 대표자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 대표가 함께 네. 만나서 따로따로 관리하자고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명시적인 결의에 효력이 없는 겁니까? 네, 이게 오늘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네. 자,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이 관리단 집회라는 것은요, 집회 일자를 미리 정해서 안건을 사전에 다 통보하고 다 같이 모여서 그 안건에 대해서 찬반 결의를 한다거나 네. 뭐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는 절차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입주자들끼리 이제 서로 협의하고 각자 대표자를 뽑아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의한 것은 네. 유효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로이어 주상 복합 건물에는 집합 건물법상의 관리단이나 대표자가 제대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집합 건물 전체 예. 자체를 보자면 집합 건물법상 관리단이 단체를 제대로 구성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자나 이 관리인도 사실은 이거 법적으로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 구청 이제 공무원이 집합 건물 대표자가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적절한 것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집합 건물에 관한 민원을 이렇게 집단으로 제기를 하자면 그 단체나 대표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집합 건물이 상가와 아파트로 이렇게 쪼개어져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건 아니니까 이런 민원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게 상가 대표자였던 하순호 씨가 미납 관리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거 거기에 패소한 것도 같은 이유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드라마 사례에서 보니까 이 판결문에 로이어 건물에는 집합 건물법상 적법한 결의를 거쳐 선임된 관리인이 없고 네. 상가와 건물을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결의도 없었다. 상가 대표자 하순호 씨는 관리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정확한 지적인 거죠. 자, 그럼에도 이제 이게 1, 2년도 아니고 사실 뭐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서 관리를 해왔던 건데 네. 이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집합건물법은 대부분 다 강행 규정이고요. 그 해석이 좀 매우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합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다수의 구분 소유자 사이에 이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뭐 상가는 그렇다 쳐도 사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또 통보하잖아요. 그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안건도 내고 결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것으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집합건물법 관리단과는 이게 다른 개념인가요? 네, 이게 오늘의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이게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 입주자 대표 회의는요, 관리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또 말을 또 애매하게 하시네. 관리단이면 관리단, 아니면 아니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는요, 공동주택이죠. 또 집합건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의 적용도 받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도 같이 받게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오. 자,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이고 예. 집합건물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말 그대로 입주자, 여기에는 소유자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여러 점유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네. 이 입주자들끼리 모여서 공동 입주 생활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게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단체이고요. 집합건물관리단은 원칙적으로 이제 구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성질을 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약에 정해서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할 수도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이 집합 건물을 위한 관리단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이야. 자, 그러면 지금 드라마 사례 같은 주상 복합 건물은 상가도 있고 이제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럼 집합 건물법에 따르면 상가와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주상복합 건물은 이게 두 개 다 섞여 있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아파트 부분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뭐 적법하게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상가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관리단이 원칙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드라마 사례처럼 상가 따로 아파트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관리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관리단 집회를 한번 개최를 하고 예. 거기서 이 관리단이 서로 분리합시다 이런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회를 열고 그 집회 뭐 정족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법에 정해져 있는 그거를 잘 따라서 정확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상복합 건물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건 원래 건물 지어질 때 네. 시행사나 분양사 쪽에서 이런 절차를 다 지원해줘야 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아까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신축 당시에 이제 시행사가 부도가 났다가 아마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일부 입주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정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늦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지금 상가 아파트 할 거 없이 다 모여서 관리단 집회를 열고 결의를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이라도요, 상가 아파트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자, 관리단을 이제 상가와 아파트로 좀 구분합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결의를 하고 네. 각각의 대표자도 정하고 그 관리 규약을 정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사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지금 상가 소유자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20년 동안 서로 구분해서 했는데 네. 이건 상가 문제 아니냐. 상가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입장을 보이게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건물 전체가 다 모여야 되는데 예. 이대로 두면 영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에 근거해서 임시관리인을 선임해 주는데요. 법원에서 이렇게 선임된 임시관리인은 건물 전체 관리단의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6개월 이내에 그 후임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로이어 건물에 이 법원에서 정한 임시 관리인이 온다면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아니, 그럼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임시 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그 안에 소유자 누구라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분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예. 또 구분 소유자 아닌 중요한 이해관계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예, 가능하다. 임차인도 가능하고 또 예컨대 뭐 관리 용역 업체라든지 또 관리단 단체가 있어야지만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해관계인들도 자신이 그런 사정임을 소명을 하면 예.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임시 관리인은 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임시관리는 보통 그 구분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을 정해주기도 하고 네. 또 이런 경우처럼 좀 복잡한 경우에는 제3자를 지정해 주는데 네. 법원에서는 보통 실무상 법원에 등록된 변호사를 임시관리인으로 이렇게 선임을 하고 그 변호사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임시관리인 선임 제도가 있으니까 또 이런 분쟁 겪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사건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마 101호 상가에 계신 이제 김지은 씨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김지은 씨가 나서서 이제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임시관리인 선임 제도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네. 채 5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도 좀 드문 게 현실입니다. 네. 다소 복잡한 문제이니만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반드시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를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